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본머스 vs 에버턴. 이 경기는 단순히 누가 슈팅을 더 많이 때리느냐가 아니라 공이 머무는 구역에 어느 팀이 더 많은 숫자를 배치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점유율을 쥐고 가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본머스는 볼이 위치해 있는 주변 지역에 최대한 많은 자팀 선수들을 배치하면서 수적인 우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짧은 패스를 연속적으로 주고받는 구조에 특화되어 있다. 에바니 우송이 중앙에서 기준점을 세워주고 세메뉴와 테버니어가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 삼각형 패스 루트를 형성하면 상대가 압박을 걸어와도 탈압박이 한결 수월해진다. 이렇게 볼 주변에서 수적 우위를 점한 뒤 측면 중앙 반대측으로 전환 패스를 섞어주면 상대 블록은 계속 좌우로 흔들리며 수비 라인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볼을 오랜 시간 소유하는 팀이 자연스럽게 슈팅 찬스를 더 많이 창출해낼 수 있고 상대는 공을 빼앗기 위해 압박을 나가며 더 많이 뛰어야 하므로 체력 소모가 빠르게 누적될 수밖에 없다. 특히 본머스는 세메뉴의 직선적인 돌파와 테버니어의 이선 침투, 중거리 슈팅을 믹스하면서 점유와 직선성을 동시에 가져가는 패턴을 자주 보여준다. 반면 에버튼은 공을 빼앗은 이후에도 빌드업과 전진 과정에서 한 박자씩 템포가 끊기면 다시 본머스의 역압박에 말려들며 점유율을 되돌려주는 장면이 반복될 위험이 크다. 그릴리쉬 쪽으로 공격이 쏠리는 구간이 길어지면 본머스는 해당 구역에 숫자를 더 붙여 압박 강도를 올리면서 반대편 공간을 과감하게 버리고 한쪽 라인만 틀어막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에버튼은 볼을 탈취한 직후에는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두세 번의 패스 이후 다시 본머스에게 공을 내주고 수비 태세로 돌아가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야 한다. 현대 축구 무대에서 볼 점유율 장악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본머스는 이미 최근 여러 경기에서 보여준 바 있고 오늘 경기 또한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최적의 매치업이라 볼 수 있다. 특히 홈에서 치르는 경기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본머스는 초반부터 볼을 잡고 템포를 높이려 할 것이고 에바니 우송을 축으로 한 박스 안 공격 빈도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에버튼 입장에서는 더블 피벗과 듀스버리 홀이 어느 정도 버티면서 한두 번씩 라인을 깨는 장면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시간대별 흐름에서 본머스의 점유와 압박에 끌려갈 공산이 크다. 그래서 전반에는 에버튼이 버티는 구간도 나오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 소모와 수비 집중력 저하가 겹치면서 본머스가 중원과 측면에서 다시 수적 우위를 확보하는 장면이 점점 더 자주 연출될 수 있다. 결국 이런 점유율과 수적 우위 기반의 전술 상성이 누적되면 어느 순간 에바니 우송의 문전 침투나 세메뉴의 측면 돌파, 테버니어의 세컨 슈팅이 결승골로 연결되는 흐름까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경기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본머스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풀럼 vs 맨체스터시. 이 경기는 단순한 순위 싸움이 아니라 측면 돌파와 컷백 루트에 얼마나 견고하게 버틸 수 있느냐를 가르는 전술 싸움에 가깝다. 풀럼은 홈에서 지나치게 내려앉지 않고 4, 2, 3, 1 구조로 중원을 두텁게 세우며 라인 간격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호드리고 무니스에게 전방에서 버티는 역할을 맡기고 이워비와 루키치가 중원에서 전개를 도우며 역습 출발점을 만들려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초반에는 풀럼도 한두 번 정도는 이워비의 탈압박과 무니스의 연계로 박스 근처까지 올라가는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맨시티의 빌드업과 포지셔닝이 풀럼의 수비 라인을 점점 더 깊게 몰아넣는 흐름이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 도쿠가 측면 터치라인에 넓게 서서 풀백을 밖으로 끌어내고 니코 곤살레스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패스를 받아 안쪽과 바깥쪽을 번갈아 활용하면 풀럼의 포백은 계속해서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그래서 풀럼 입장에서는 도쿠의 1차 돌파를 막아내는 것에만 집중하기도 어렵고 안쪽에서 움직이는 홀란드와 이선 침투까지 동시에 신경 써야 하는 복잡한 수비 상황에 놓이게 된다. 도쿠의 측면 돌파 퍼포먼스를 통해 만들어진 공간에서 홀란드는 박스 안에서 수비수 어깨의 뒤를 잡고 있다가 컷백 타이밍에 맞춰 한 발 앞선 위치를 선점할 것이다. 이런 장면이 반복되면 풀럼 포백은 박스 안에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조금씩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서 세컨볼 처리에서도 뒤늦게 반응하는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다. 반면 맨시티는 공을 잃었을 때도 곧바로 개겐프레싱 형태로 압박을 가하며 풀럼이 역습 출발점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끊어낼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풀럼의 역습 카운터는 길게 이어지기보다는 중원 부근에서 끊기고 다시 맨시티의 공격 차례로 돌아오는 장면이 반복될 여지가 많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누적되면 맨시티의 공격 점유 시간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풀럼 수비는 박스 근처에서 계속해서 웨이브처럼 밀려드는 공격을 상대해야 한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홀란드와 다른 장신 자원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코너킥 프리킥 한두 번에서 추가적인 위협이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결국 이 경기는 풀럼이 홈에서 잠깐씩 기회를 엿볼 수는 있더라도 전체적인 볼 점유와 박스 점유, 그리고 결정적인 찬스의 숫자에서는 맨시티 쪽으로 분명한 차이가 벌어질 수 있는 매치업이다. 그래서 전술 구조와 공격 패턴, 선수 개개인의 마무리 퀄리티까지 감안하면 시간이 갈수록 맨시티가 경기 흐름을 완전히 틀어쥐고 풀럼을 압박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풀럼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바르셀로나 vs AT 마드리드. 이 경기는 점유율을 바탕으로 전진하는 바르셀로나와
중원 수비 라인의 응집력과 전환 효율을 앞세운 AT 마드리드의 대결이다. 바르셀로나는 단이 올모를 중심으로 2선에서 삼각형을 만들며 라민 야말과 페란 토레스가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상대 블록을 벌리는 데 집중할 것이다. 그래서 전반 일정 시간 동안은 바르셀로나가 높은 점유율과 박스 근처 점유를 통해 시종일관 압박을 가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최종 수비 라인을 하프라인 부근까지 끌어올린 채 경기하는 구조는 줄리아노 시메오네처럼 발 빠른 공격수를 상대로 치명적인 뒷공간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바르셀로나의 빌드업이 전방에서 막히고 전원이 늦어지는 순간 줄리아노 시메오네는 직선적인 침투로 라인 사이, 라인 뒤 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들 가능성이 크다. 그리즈만은 이런 상황에서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 공을 받아 방향 전환과 전진 패스를 담당하며 바리오스는 탈압박 이후 곧바로 전진 운반으로 역습의 속도를 높일 것이다. 세트피스 국면에서도 AT 마드리드는 준비된 패턴과 정확한 킥, 세컨볼 집중력으로 상대 박스를 두드리는데 능숙하고 바르셀로나는 이 부분에서 수비 라인과 마킹 전환이 종종 흔들려 실점 위험이 높다. 그래도 바르셀로나는 단이 올모와 라민 야말의 개인 기량을 통해 언제든지 한 번에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공격 재능을 갖고 있어 한쪽으로 완전히 쏠린 일방적인 흐름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큰 뒷공간을 내주는 팀과 이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유형의 공격수를 보유한 팀이 맞붙는다는 점에서 전술적 상성은 AT 마드리드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져 있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바르셀로나가 득점을 위해 라인을 더 끌어올리는 순간 줄리아노 시메오네의 침투와 그리즈만의 결정력이 결합된 역습 한두 번이 승부를 가르는 장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무시하기 어렵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바르셀로나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뉴캐슬 vs 토트넘. 이 경기는 단순히 공격수의 이름값 싸움이 아니라 메잘라와 인사이드 포워드가 만들어내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어느 팀이 더 잘 활용하느냐가 흐름을 가르는 한판이다. 뉴캐슬은 토날리가 중앙에서 측면 하프 스페이스로 대각선 침투를 반복하며 반스가 넓게 벌린 측면과 엘랑가가 지키는 박스 안을 삼각형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이미 구축해 놓은 상태다. 토트넘 포백은 하이라인을 유지하려다 보니 하프 스페이스에서 한 번 타이밍이 어긋나면 풀백과 센터백 사이 간격이 벌어지고 이 틈으로 토날리의 침투와 엘랑가의 문전 움직임이 동시에 파고드는 장면이 만들어질 수 있다. 반스는 좌측에서 안으로 좁혀 들어오며 상대 풀백을 안쪽으로 끌어들인 뒤 토날리가 그 바깥 라인이나 안쪽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방식으로 위치를 교환해 토트넘의 마킹 체계를 흔들 가능성이 크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히샬리송과 쿠두스, 사비 시몬스가 전방에서 날카로운 장면을 만들 여지가 충분하지만 뉴캐슬이 중원에서 압박 방향을 잘 유도해준다면 빌드업 초반부터 패스 선택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전개 과정에서 풀백이 동시에 전진하는 구간에서 볼을 잃는다면 뉴캐슬은 토날리의 첫 전진 패스와 엘랑가의 침투, 반스의 안쪽 러닝을 통해 짧은 시간 안에 박스 근처로 진입하는 역습 패턴을 가동할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토트넘의 전진 수비에 들어가는 체력 소모가 누적되면 포백과 미드필더 라인 간격이 넓어지고 그 순간부터는 뉴캐슬의 하프 스페이스 활용이 더 수월해지는 흐름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토트넘은 개인 기량이 뛰어난 공격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나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개인 돌파 한두 번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전술 구조와 라인 간격 관리 그리고 메잘라의 침투와 박스 안마무리의 연계 완성도까지 감안하면 뉴캐슬이 홈에서 경기 흐름을 끊김없이 이어갈 가능성이 더 높은 쪽에 가깝다. 결국 이 경기는 뉴캐슬이 토날리의 대각선 침투와 엘랑가의 골 결정력을 앞세워 토트넘 포백의 하프 스페이스 커버 문제를 집요하게 찌르며 주도권을 가져갈 흐름으로 그려지는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뉴캐슬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